네,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시사저널 정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김병기 탈당입니다. 네, 어제 오전 인터뷰 때하고 오후 인터뷰 때 입장이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좀 바뀌어진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은 의총 표결입니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제명 찬반 투표까지 받는 그림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냥 날 좀 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는 그 의총을 열어서 반드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그냥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점을 김 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의총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입장 바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핵심이 의총 표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의총 표결을 만약에 한다면 2분의 1 과반을 넘어야 제명이 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 그동안 절대 탈당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만 들어보면 좀 마음을 굳혔던 상황이었는데 그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 제명 직후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당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다음 날에는 민주당 없는 정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김 의원 측이랑 좀 민주당 분위기를 두루 취재를 해봤는데요. 주변의 설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시점이 안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천원금 특검을 좀 촉구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설날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 민심을 앞두고 뭐 당의 윤리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퍼지게 되면 이 지방선거를 앞둔 당 입장에선 좋을 게 없다 이런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김병기 의원도 막판까지 당에서 사실관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에 이런 주변인의 조언을 김 의원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강선우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또 김기영 서울시 의원은 카페에서 직접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둘이 말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오늘 조사에서는 정말 그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좀 돌려줬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이고요. 경찰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강 의원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원래는 김경 시의원이랑 이 남모 씨를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두 분 다 동의를 해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이걸 거부해서 성사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질이 이루어질지가 주목이 되네요. 네.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김형석 해임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 요구안을 공식 의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15명의 이사 중에요. 13명이 참석을 했고 표결에는 김 관장을 제외하고 12명이 참석을 해서 1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제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김 관장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관장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 보훈부가 독립기념관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김형석 관장이 관장 권한을 좀 사적으로 쓴 정황 여럿 포착이 됐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기념관 공간을 지인들에게 예배 장소로 쓰게 해줬다든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런 게 다 합쳐서 한 1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사실 더 큰 문제는 역사 인식에 대한 좀 문제였는데 김 관장 예전부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1948년이 건국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해왔고요. 예.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논란이 계속 쌓이니까 이사회에서도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영석 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이사회 직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감사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김 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해임을 목표로 해서 이 표적 감사가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배 장소 사용료 같은 것도 다 합치면 20만 원밖에 안 된다. 예. 이걸 해임 사유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관장으로 재직했던 그 1년 동안 관람객이 한 11% 정도 늘었고 정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나는 최선 다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퇴하라는 시위와 농성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억울함도 토로를 했습니다. 김 관장이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임은 행정소송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법적 동원을 다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코스피 5천 갈까입니다. 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12.3 비상계엄 때 예. 코스피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좀 나실까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좀 오래돼서 기억 잘 안 예, 나실 예. 건데 그때 무려 2,400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2배 된 거예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분위기가 좀 정반대잖아요. 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 돌파했고요. 12거래일 연속 상승, 매일이 최고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오르긴 하는데 네. 몇몇 종목, 특히 반도체 종목에만 몰리는 것 아니냐. 최근에 네. 뭐 현대자동차도 크게 올랐다고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코스피 상승 흐름을 이끄는 건 사실상 두 종목입니다. 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 이 두 반도체 대장주가 끌고 간다고 해도 무방할 게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 넘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시총 2위도 완전히 굳힌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반도체에만 쏠려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5천까지 간다고 해도 시장 전반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두 종목이 끌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환율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분위기도 확 꺾일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주가가 막 오르니까 네. 아, 나는 이거 소외된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또 내가 사면 꼭 떨어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엔 좀 주식 시장을 보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다들 뭔가 하나씩은 좀 들고 있고 다들 수익 났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시잖아요.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요즘처럼 지수가 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으면 네. 이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상대적 박탈감에 급하게 따라사게 되면 시장 조정이 올 때 피해도 고스란히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는 지금이야말로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한동훈, 장동혁 단식장 찾을까입니다. 네, 장도혁 대표가 뭐 오늘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당 안팎의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장 이 보수 정치인들의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당 원로들부터 시작해서요. 지방선거 앞둔 광역단체장까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 좀 주목해볼 인사가 최근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보수가 커지려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 남겼다고 하고요. 네. 또 눈에 띄는 건 김성태 전 원내대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드루킹 특검 때 무려 9일 단식하면서 특검 관철시킨 장본인인데요. 예. 이 김 전 원내대표가 저희랑 좀 인터뷰를 했을 때도 사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다. 국민에게 이렇게 이런 여론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국민적 신뢰를 얻는 진정성 중요하다. 보여줄 수 있는 처절함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단식을 좀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단식장을 찾아서 격려한 걸로 알려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할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직접
한 전 대표 측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한마디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전 대표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음. 공은 이미 장동혁 대표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얼마 전에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네. 그 다음 순서는 장 대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인데 음. 지금 장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윤리위 제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 예. 그 다음은 징계가 과했다는 입장을 내고 다시 논의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데요. 이 둘 중에 어떤 방향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측에선 지금은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방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 대표가 어떤 시그널을 주면 방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한 전 대표가 좀 단식장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예. 네, 원내대표실이 공식적으로 중진 의원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좀 따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직접적으로 단식장에 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대신 중진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가 송구하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이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 이런 아쉬움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좀 더 분명한 사과를 하면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단식장을 찾으라는 얘기보다는 한 전 대표가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홍 수석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도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분위기 바꿀 만한 카드로 홍 전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기를 오늘 시작하는데 네. 여기서 당이 먼저 나서기보단 청와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